손님을 태운 택시는 밤길을 평소처럼 달립니다. 조용히 가던 길 앞에서 갑자기 희뿌연 먼지가 일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울립니다. 차가 크게 흔들립니다. 불꽃이 튀고 바위가 쏟아집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충격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북 정읍 내장저수지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도로로 바위덩이와 토사가 쏟아지면서 지나가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몇 초 차이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 세워놓고 어떻게 됐는가 몰라. 어떻게 세우는가 그냥 지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땅이 약해져서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이 주변엔 33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산사태 현장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위쪽에 큰 암석이 남아있는 등 추가 붕괴 우려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까지 일주일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응급복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근 4개 마을은 한때 전기와 물이 끊겼고 일부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풍경 아저씨가 와서 대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또 와서 대표라고 해서 이제. JTBC 정진명입니다. 흙탕물이 계곡처럼 흘러내립니다.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서울 대모산 인근입니다. 다시 가봤습니다. 모래주머니만 듬성듬성 놓여 있습니다. 흙더미가 흘러내렸던 산책로 바로 옆입니다. 매일 점검한다고 하지만 산사태를 막기엔 부족합니다. 부유물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장애물이 있나 해가지고 점검차 그리고 부유물이 떠다니고 그런 게 있으면 정리하고.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서울에만 376곳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이 모여 있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 인근 도로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바로 옆에 있는 이 산 때문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근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 처음 듣네. 전 지금 촬영하러 오신 분한테 처음 듣는 얘기네, 얘가. 대피소 위치도 당연히 모릅니다. 대피소요? 저 위쪽에 가면 경로당이나 이제 그런 공영주차장 옆에 하나 있거든요. 여기 남천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남천초등학교요? 네. 남천초등학교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근데 10분? 15분? 어르신들은 또 걸음이 또 늦으시잖아요. 구청은 지정한 뒤 구보에 올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도 땅값이나 건물 가치가 떨어질 걸 우려해 알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도 알리지도 않고 있는 사이 산사태 피해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북에서 산사태가 난 지역 중 정부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하던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비만 내리면 무너져 내리는 걸 막겠다고 경북에만 5천 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만 잔뜩 지정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온통 흙더미뿐입니다. 무너진 산 옆에 흙탕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지난 15일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 백성리입니다. 마을이 있었던 곳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산림청은 경북에만 산사태 취약 지역을 5천 곳 가까이 지정해놨습니다. 이번에 백성리를 포함해 10곳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단 한 곳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었습니다. 엉뚱한 곳만 관리하다가 정작 위험한 곳은 방치했던 겁니다. 취약 지역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도 살지도 않았는데 그거다가 산사태 위험지구 설정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개발 행위가 일어났다든지 또는 사람이 산다든지 이런 데가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취약지역 관리도 제각각입니다. 산사태는 산림청, 경사지는 행안부, 도로 비탈면은 국토부가 맡는 겁니다. 산림청은 지난달에야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사면은 국토부, 그다음에 여기 주택 사면은 행안부, 그다음에 이제 하천의 경우는 환경부. 이게 각각이 돼 있어서 문제를 조금 더 일찍 고쳐 정말 위험한 곳을 관리했다면 많은 사람을 살렸을 수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는 방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전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땅이 웅웅거린다든지 경사면에서 물이 샘솟는다든지 또는 계곡의 상류에서 과도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거나
아니면 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한다든가 또한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비탈에서 흙이나 자갈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것도 위험 징후다라는 걸 흔히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겁니까? 우웅하는 그런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혹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는 그런 소리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겠군요. 자, 그러면 네, 말씀하신 그런 산사태 징후를 느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징후를 느끼시면 즉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대피 시에는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시고 인근 주민에게 이런 위험한 징후들을 전파하는 것도 좋겠고요. 혹은 하천이나 계곡을 건너야 하는 그런 위험한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인근의 건물로 이동을 하셔서 상가 멀리 있는 가장 높은 층에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 있는데 일단은 산사태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빨리 일단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